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달 MO 첫 번째 수업. 항상 하던 대로 오늘도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하고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이 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스스로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이번 달에는 특히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자라는 얘기를 미리 수업 시간에 얘기함으로써 스스로도 까먹지 않고 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은 오늘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이 한 분이 아니구나. 처음 오신 줄 알았어. 못 알아보고 처음에 모자를 쓰셔가지고 없네요. 네, 없어요. 이게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신규 수강생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인데 온라인 수강 중에 신규 수강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인트로덕션을 하고 수업 진행 방법과 예습 복습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 받으셨죠?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매달 시작할 때 좀 다른, 여기 앞에 있어요. 매달 시작할 때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5, 6년 넘게 인트로덕션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한번 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은 리액션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영어 왜 배우나? 라는 질문 항상 합니다. 왜 배우냐? 제가 원하는 정답은 뭘까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의사소통. 의사소통에는 물론 이제 좀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의사소통이라는 말에는 정보 습득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소리로 하기도 하고 글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구글에서 정보를 습득할 때도 글을 보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보 습득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해한 다음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사소통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돼요. 의사소통이 목적입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목적이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 2번에 보세요. 1페이지에.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의사소통할 줄 안다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이다. 이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영민 어학원식 영어학습법이 이걸 토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대 다의 수업에서는 할 줄 알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럴 땐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줄 아는 거. 당장 얘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얘기를 알아라고 해서 그냥 안다라고 넘어가는 걸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제가 문법이라든지 1대1 대응어 측면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이제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대부분에게 아는 것은 많지만 할 줄 아는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두 번째도 뭐라고 했냐면 듣는 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끔 이렇잖아요. 이거 두 번째 것부터 얘기해 보면은 이제 여는 법칙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여는 법칙. 한 단어와 다음 단어가 한 단어가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나고 다음 단어가 시작될 때 모음으로 시작되면 그것이 연음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이 연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설명하잖아요. 저는 그런 설명 들으면 저는 과격한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폴 선생님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 과격한 말을 안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격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음 법칙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음 법칙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설명을 들으면 금방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문법의 예인데 구체적인 예를 제가 SOS에도 이걸 똑같이 했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You have a younger brother. 맞는 말, 틀리는 말. 틀리는 말. 어디가 틀렸습니까? have가 뭐가 돼야 돼요? has가 돼야 되겠죠. I have a dog whose name is Jack. 이건 그 whose가 뭔가요? whose의 용법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정확해요. 세 번째, I went there to see my dad. To see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어떻게 부사적 용법? 아빠를 보기 위해 거기에 갔다. 이런 거. 네 번째, forget to do의 차이와 forget ing의 차이. 그렇죠, 네. forget to do는 미래고요. ing는 과거. 뭐 해야 될 걸 잊었다라는 거하고 뭐 했던 걸 잊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요즘 했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표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모르는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모를수록 좋아요. 마지막, she suggests that he go to the museum. 그러면은 왜 he goes가 아니라 he go일까요? should 생략이었습니다. recommend, suggest 등의 동사는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대절 이하에서 동사 앞에 should를 생략한다. 요거, 요 정도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지식 습득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문법 지식인가요? 우리나라 정규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마지막 거 suggest 정도는 고1 정도? 네, 이 정도 빼고는 다 중학교 정도의 지식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무지 어려운 문법입니다. 이것들. 실제로 왜 he go to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졸 미국인들 10명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왜 he go to라고 썼을 때 앞에 무슨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should가 생략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도 설명 못하는 걸 우리는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영어를 하라고 하면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어를 보세요. 이제 제가 다 아는 분들이므로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네요. 영어를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고 싶어.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좋아요. 나는 남동생 둘이 있어. I have two younger brothers. 하면 되죠? I have two younger brothers.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Okay. Do you have the time? 또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phone number? 왠지 뒤에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따따따라라라 이거 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애가 어제 책상에 펄쩍 뛰어 올라가더니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 My kid jumped on the desk, jumped up on the desk, jumped up on the desk and yelled at 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침대에 엎드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침대에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We lay on our stomachs and watched out the window. Lay on our stomachs and watched out the window. 나무 밟은 것 같아.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Stepped on something.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출산 예정일 언제예요? 이건 지난달에 나왔죠? When's the baby due? When's the baby due? 그 다음에 평소답지 않게 밥을 시켜 사겠다는 친구에게 절대 짠돌인데 너 왜 그래? What's up? What's got into you? 그죠? What got into you? 이거 좋고 What's wrong with you? Are you okay? 네, Are you out of your mind? 다 괜찮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ensions are mounting around the military. 네, 좋아요. 네,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나왔습니다. Military demarcation line. 네. Military demarcation line. 쓰지 마세요. 써봐야 내일 까먹으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만 전달하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기 MO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SO에서는 상당히 다들 어려워하셨는데 좀 다르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쓰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금방 확 떠올랐던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화번호 정도까지 그다음부터 조금씩 느려지고 아예 모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근데 보면은 여기에 제가 예로 든 한국말 중에 조금 이제 초딩 수준을 벗어나는 거 어디 있나요? 군사분계선 정도 빼고는 초딩 수준을 벗어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은 사실 초딩 수준이 아니거든요. 훨씬 높은 수준의 문법을 알고 있으면서 정작 쓸 줄 아느냐를 물어봤을 때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수준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문법을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면 영어를 잘 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계속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서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걸 지식으로 습득해 놓게 되면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나 보세요. 문법을 배워야 잘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것인가? 잘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데 선결 조건이냐? 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법을 배우지 않고도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냐? 뭐라고 보시나요? 여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문법을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문법을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전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 SO에서 자주 드리는 얘기가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품사의 개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 학습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품사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품사의 개념 정도를 빼고는 사실 문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단어의 용법이에요. 모든 게 단어의 용법. 그런데 이게 품사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뭐냐면 품사의 개념만 알면 되고 다 단어 용법이라고 했죠. 그럼 if도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if는 그거 하나 빼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문법을 만들었나요? 체계를. 가정법이라고 만들어놨죠. 근데 if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if 뒤에 뭐 if I were가 나왔을 때 were가 왜 were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정법 가고 불가능한 가정을 할 때는 were를 쓴다. 이렇게 돼가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를 공부할 때 수동태를 공부하고 무슨 태를 그거 태도 만들어 놓으니까 문법이 사실은 그래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다. 이런 느낌, 의미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근데 kill을 봤는데 killed는 뭐냐래. kill은 뭐고 killed는 뭐냐래. 죽인 게 아니라 죽인 거야. 죽인 게 아니라 죽인 거야? 이제 이거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과거나 과거 분사는 이렇게 문법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양보해서 이게 법칙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독인 겁니다. 중독.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식 습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빨리 버려야지 언어가 금방 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인이 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인이 되어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영어의 달인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한 영어의 달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영어로 정보를 습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잘 떠올리셔보셔야 됩니다.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법을 배워야 영어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정말 의사소통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누가 봐도 원어민 수준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 그런 사람 아는데요. 제가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면담이라기보다는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법을 배워야 영어가 된다라는 분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분하고 여기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토론을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영어로.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법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거예요. 문법이 내 효용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못한 사람들이 영어를 하게 되는 것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문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또 할 줄 안다는 것의 수준도 문제이긴 한데 내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뭐 뉴스 듣고 뭐 이렇게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내가 글을 쓰는데 큰 무리 없이 뭐 이메일 쓰고 뭐 글 쓰고 하는데 우리말 쓰는 것과 크게 차이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법을 공부한 건 또 얘기가 달라요. 저도 나중에 문법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서 문법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좋아지고 글도 좋아지고 상당히 좋은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법을 언제 공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먼저냐 나중이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문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문법 얘기를 꺼냈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할 때 제가 뭐라고 썼나 보시죠. ET 몸매에서 탈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ET 몸매. 제가 자꾸 몸 얘기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도 몸 까이면서 자꾸 몸 얘기한다고. 욕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름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운동을 처음에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지 않나요? 이제 고혈압이라는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질병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했는데 그리고 PT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얻은 것에 비해서 비용 투자를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총 몇 세션을 했냐면요. 제가 2차례 받았으니까 40세션, 40하고 20, 60세션. 그러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꽤 괜찮은 데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꽤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거 운동을 같이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였지만 운동 경력은 오래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체지방 감소의 원리라든지 어떤 뭐 근육량 운동과의 비율을 뭐 유산소를 어떻게 되는지 몸을 불리고 커팅을 하는 것인지 먼저 근육량을 늘리면서 같이 체지방 커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식단 조절할 때 탄수화물의 역할은 무엇인지 단백질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 종류는 뭘 섭취해야 되는지 닭가슴살이 좋은지 소고기가 좋은지 계란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엄청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밀 썼다가 가가지고 1시간 운동하면서 계란이 좋아요? 닭가슴살이 좋아요? 다 또 했어. 뭐 설명 들어.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구나. 정말 나는 몰랐던 걸 아는 게 너무 좋더라고. 가끔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세션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거기 한번 써봤어요. 이 페이지를 보세요. 저주받은 몸을 가진 자 중에 몸짱이 된 자의 증언. 이건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PT 선생님들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 간단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영어 배우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제일 먼저 PT 받으려면 뭐 하냐면요. 몸짱 되려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현재 몸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체성분 분석이라는 것이 정확한 건 아니랍니다. 좀 이제 오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체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 눈으로 딱 보면 나오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뭐 BMI, 체질량 지수나 기초대사량이나 체지방량, 골격근량 등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체지방이 얼마 되는지, 근육량이 얼마 되는지, 골격근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동할 때 쓰는 근육들, 어디 내장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팔에 붙은 근육, 다리에 붙은 골격에 붙은 근육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식단 조절을 먼저 짜줍니다. 뭘 먹을지, 하루에 몇 끼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구체적으로 짜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단을 정합니다. 뭐 아침은 가능한 한 국물이나 소금 많은 것보다는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 순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중간 끼에 뭐 잠깐 먹고, 점심 먹고 중간 끼에 뭐 먹고, 저녁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짜요. 그걸 다 짜줍니다. 큰 틀만 짜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은 완전 처음에 할 때는 유산소를 체력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구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웨이트 운동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체지방량 감소와 지구력 배양의 의미로 유산소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차차 웨이트를 넣어가지고 처음엔 이제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기구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반적인 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유산소를 계속 병행하면서 웨이트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차차차 몸짱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 4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꾸준히 해야 한다.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만약에 1, 2, 3번이 그냥 정답이다라고 끝났으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몸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했는데 왜 몸짱이 안 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 달 했는데 왜 몸짱이 안 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꾸준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장님도 경험하셨죠? 네. 저는 이제 원래 타고난 골격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억울했는데 열심히 했다니까 그 억울함이 많이 가셨습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꾸준히 오래. 제가 1월 달에 싫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싫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많다. 학생이 많아서 싫은 건 아니고 정말 맘먹고 오래 열심히 할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라든지 이게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월이 제일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에 막 빠지고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떤 사람도 그럴까? 그게 뭐가 힘드냐? 그냥 무시하면 되지. 무시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가야 되는데 짐이 붐벼요. 그래서 1, 2월이 싫어요.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딱 알 겁니다. 1월 달 되면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웨이트 운동기구에 앉아가지고 한번 깨작깨작 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와, 완전 짜증나. 막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 안 할 거면 딴 데 가서 해야지. 그리고 막 이제 자기 막 닦고 수건 막 위에다 틱 올려놓고 사람이 많으니까 막 별의별.
근데 물론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런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름 정도면 아주 휑해져요. 보름 정도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갔다면 다 몸이 좋아졌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운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시 정말 운동하다가 번뜩번뜩 드는 생각이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똑같아요. 또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번 몸짱이 되고자 해서 근육량도 늘리고 체방 줄여가지고 정말 아주 확실하게 몸을 딱 만든 사람은요,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몸이 다시 안 좋아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금방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100일간의 기적 이런 거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100일 전에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대. 이렇게 했는데 100일 동안 운동해서 막 식스팩 쫙 나오고 막 근육 툭툭 붙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운동 좀 해본 사람이라면 시작할 때 몸을 딱 보고 그냥 지방만 위에다 쓱 덮었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운동했다는 사람입니다. 100일 동안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현혹되는 거지. 이제 그거 잘하는 사람이 그 스타킹에 나왔던 저기예요. 존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며칠 동안 했대. 지는 운동한 사람이지. 그리고 뭐 이래. 자, 요 한 가지 운동으로 당신도 긍정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운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현혹시키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PT 봤는데 그 PT 하는 분들이 가장 욕하는 사람이 쇼니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은 이유로 싫어합니다. 제가 영어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사귀니까. 근데 그 PT 분들도 똑같은 그 이유 때문에. 잘 그 쇼니 씨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누구나 몸짱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건. 결국은 이제 그 꾸준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에서도. 근데 네 번째 보면 영광에서 영짱이 된 자의 증언. 영광 영짱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1번 현재 내 영어 상태를 파악한다. 그래서 한영민의 학원에서는 그냥 알아서 반에 들어오는 건 제가 막을 수 없지만 이 반배치고사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반배치고사를 보다 보니까 쭉 읽어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영어를 했고 과거에 영어를 써본 경험 어느 정도 있고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저를 믿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바를 딱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왜 그렇잖아요. 이걸 쓴 게 한 2004년 5년부터였으니까 그리고 한 달 평균 모르겠어요. 많으면 한 50명 정도? 적어도 한 30명 이상은 제가 한 달 평균 배치고사를 봅니다. 근데 물론 그분이 다 학원에 강의 들어오는 건 아니죠.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 달 평균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1년이면 몇 명인가요? 600명이죠. 그럼 그게 한 7, 8년 됐으니까 몇천 명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천 명을 제가 지금 읽어보면은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몇천 명을 관상을 봤어도 내가 관상을 보겠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분은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기 시원시원하게 공부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김코치에서 배웠구나.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김코치래. 근데 이제 딱 보면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 드릴 때 못 받아들이신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운동에서 뭐가 똑같냐면요. 지금 일단은 체력 배워야 되니까 유산소 같이 하세요라고 PT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요. 네, 운동 5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배가 나왔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섭취할 영어를 정한다. 이건 이제 먹을 게 중요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걸 먹느냐.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기초 능력에 따라서 섭취할 영어를 조절한다. 하루 얼마나 많은 영어를 소화할지 또 이런 것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할 때 이건 얘기 많이 했지만 내가 하루에 가진 시간과 그 시간 안에 내가 소화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빨리 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꾸준히 그 양에 맞춰가지고 철저히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좋아지듯 똑같이 50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가 몸이 점점 좋아지면 더 많아집니다. 김종국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종국 파트너도 못 해줄 거예요, 아마. 받아주는 것도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할 수 있는 분량이 느는 것처럼 영어도 같은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 내용의 양이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섭취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쓸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에 붙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입에 붙이는 운동이라는 건 처음에는 쉽게 입에 붙일 수 있는 말들, SO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SF나 SO. 그다음에 차차 어휘나 구문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올려간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유산소부터 먼저 하다가 조금씩 웨이트를 늘리는데 웨이트 운동할 때 처음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3대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3대 운동이에요. 정말 몸짱이 된 사람 중에 다른 거 안 하고 요 세 개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 세 개만 하면 모든 운동이 다 됩니다.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 있죠? 이게 데드리프트고, 스쿼트는 다리 운동하는 거. 이게 사실 다리 운동이 전신 운동이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모든 운동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고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깨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운동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죠. 역시 이것도 또 공통적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할지는 또 이게 상당히 사람마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완전 몸꽝, 영꽝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에 익숙한 정도가 꽤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을 정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운동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차이죠. 체조한 분들 몸 보셨나요? 국가 체조 선수. 우와, 이분들은 진짜, 특히 체조 선수들의 어느 부위가 제일 좋나요? 네, 여기 어깨. 이 어깨가 정말 여기 갑옷을 하나 덧대고 있죠. 정말 그 사람들 보면은 와, 그 어깨 운동을 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이렇게 막 대단하죠. 그리고 다리를 보셔야 돼요. 체조 선수들 다리가 장난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헬스를 한다고 하면 훨씬 쉽겠죠. 우리보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 미국의 보디빌더들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근데 미국 보디빌더의 근육량이 크기가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뭐 90kg급 하면 꽤 큰 건데, 90kg급 보디빌딩 1등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좀 보디빌딩 배우려고 갔대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헤비급 보디빌더들하고 얘기를 하고 딱 이렇게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하셨냐고, 체조하셨냐고. 우리 90kg급인 진짜 몸이 이렇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한국 사람 보고 체조하셨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골격 차이가 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썰렁해 보일지도 모르는 운동과 이걸 비유를 해봤는데, 사실은 단계가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1, 2, 3, 4번 중에 1, 2, 3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1, 2, 3이 아니라 4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방법을 했어도 충분히 오래 하면은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오래 해서 잘 된다는 측면보다는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하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오래 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영어를 하다가 이게 받아쓰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어보자. 단어 정리를 안 하니까 자꾸 까먹네. 이걸 안 하니까 잘 못 쓰겠네. 이러니까 단어 정리를 했고, 또 단어 정리 방법도 처음에는 한국어 단어, 영어 단어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안 통하자라는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적기 시작했고, 처음엔 예문만 적었다가 발음규를 안 적었어요. 나중에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발음규를 적어야 되겠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리딩을 했는데 문장은 다 이해되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있어. 오기가 나서 그래, 단락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 요 얘기 안 되네. 그래, 요게 될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조금씩 수정이 돼가는 거였어요. 충분히 오래 하면 결국에는 다 비슷한 방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국에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동소이합니다. 방법들이. 부르는 방법들은 달라요. 대동소이예요. 받아쓰기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받아쓰기가 기디오 진료 생명이니 하지만, 받아쓰기 아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 문장 100번 듣지 않고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쓰는 것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지만, 그분들도 결국 극복되지 않는 것들은 소리로 들으면서 계속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경험하다 보면은 몇 번 들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게 되면요. 나만의 방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지금 NIH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뿐인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영민여학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짜증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 안 되면 안 된다. 학원 빠지면 안 된다. 첫날이라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번은 꼭 까먹고 두 번째만 기억하더라고요. 한영민이 아직까지 그 영어 학원 업계에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제 방법이 물론 우월하죠. 물론 우월한 방법입니다. 김코치보다 시원시원한 영어보다 벽걸이보다 우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방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군인들, 외국 살다 온 사람들은 왜 몸이 좋고 영어를 잘할까? 같은 내용이죠, 아까. 여러분, 군인들 몸 보세요. 물론 군인 중에서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하고 제대했을 때 제가 군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93년 94년에 찍은 사진이니까 20년 전 사진이네요. 그때 사진을 이렇게 우통벗고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저는 포반이었으니까 포상에서 일하다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았는데, 그때 몸무게가 뭐 키와 똑같았겠지만 몸무게가 한 67, 8kg 정도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 지방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복근도 있었고, 이제 제법 그 근육도 좀 붙어 있고 정말 몸이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다시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만, 군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먹는 거를 뭐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뭐 그리고 또 자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미드 보느라고 밤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매일 작업하고 들어간 거 다 소모하니까 다 그게 지방은 다 연소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KBS에서 나왔던 그들이 영어를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뭐가 나왔냐면, 그 2차 대전 중에 얘기했었죠. 2차 대전 중에 불어하고 독일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군인들에게 그걸 꼭 필요로 하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쉬운 불어 독일어 텍스트를 가져둔 다음에 그거를 다 몽창 외우라고 했답니다. 하루 20시간씩. 여러분, 군인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4시 기상! 외워! 그러면 12시 했어. 자! 그러면 와,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기숙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숙학원을 만드는 거야. 땡땡땡땡 빰빰빰빰빰 하면서 기상나팔 불면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외워! 뭐 이러면서 점심 먹을 때 외우는 것도 안 두고 해가지고 뭐 점심 끝나고 나면 외워! 뭐 이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불어하고 독일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기록에 남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겠어요? 결국 분량이 결정하는 거죠. 또 방법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은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 군인하고 외국에 살던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에 살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영어가 좋아지는 거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 그런 상황이 적으니까 적은 것 뿐이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의 핵심은 이건 겁니다. 결국 뭐냐면, 외국에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면 내가 그걸 써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쓴 걸 잘 못 알아들어도 단어만 가지고도 짜깁기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확실하게 내게 다가오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나요? 맥락이었죠. 오랜만에 안 써본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맥락의 바다에. 맥락이라는 게 확실히 확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영어들이 있어야 돼요. 뭐 밟은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했죠?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이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그 스펀지밥에 나옵니다. 스펀지밥이 이렇게 막 프로모션을 기대하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요. 햄버거 집에 막 뛰어가다가 철푸덕 소리가 난 거야. 응?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근데 밑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그 벌레가 있어요, 하나. 플랑톤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플랑톤을 밟은 거예요, 얘가. 근데 플랑톤 발바닥이 붙어버린 거예요, 얘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각인이 된 거예요. 보자마자 우와, 진짜 재밌다 저거. 근데 그 이후로 그 안 사라지더라고요.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하는 게 이게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지금도 그런 게 뭐냐면, 저는 미드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지금도
저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쏙 들어오면 이야 저 성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딱 중단을 해요.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합니다.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I think I stepped on something. 입에 좀 붙을 정도가 됐어. 그럼 또 봐요. 보다가 오 이거 괜찮네. 근데 막 문장이 좋은 문장이 다 연결된 진짜 괜찮네. 잠깐만. 시즌 2 에피소드 3 12분 50초부터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모아놔 그거를. 그거를 이제 달달 파일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달달 파일이 되기까지는 제가 또 얼마나 그걸 또 많이 들어봤겠어요.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냥 이건 좋은 문장이요 외우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맥락이 잘 녹아있는 것. 그래서 뇌리에 각인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외국에서 살 때 어쩔 수 없이 나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는 그 시크릿입니다. 맥락에 내가 노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듣게 되면은 그냥 그래 맞아 그랬지 라고 생각이 되고 문장을 한 100문장 외우다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단지 이거는 시험 준비용 문장이 돼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맥락을 생각하면서 입에 붙이는 거 이것이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법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어떤 처음부터 배울 때 사람들에게 재미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 문법 안 가르치고 그냥 쉽게 설명하는 게 많이 나왔다는 측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적절하게 내 수준에 맞는 영어를 소리로 구한 다음에 무수히 듣고 그걸 받아쓰면서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면 좋은 말이라면 다 좋은 말이지 뭐 다 못하는데 그 말들을 입에 붙여가지고 10번, 20번, 100번 붙여서 툭 건드리면 툭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어 잘하는 것의 비법이다. 별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1월 달에 되면 그나마 다른 때보다 좋은 게 뭐냐면요.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점이 그때는 그분들은 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그게 좀 더 좋은 점. 최진 씨 몇 번째 들었나요? 6번째. 권기현 씨는? 6번째 정도. 그렇군요. 네. 네. 더 많이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됐다 하면 조금씩 지나야 간다는 것도 좀 느낄 겁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하면 더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요약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두 번째는 맥락이 잘 녹아있는 것을 내 수준에 맞게 골라서 무수히 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체적 방법 소개. 이거는 수업 준비 방법과 함께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O 수업의 구조는 크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고 한 번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듣기 말하기 부분 듣기는 주로 뉴스를 합니다. 말하기 부분은 달달 파일. 이거는 미드나 영화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받아쓰기 해오고 그거를 대본 맞춘 다음에 모조리 외우는 겁니다. 한 달에 2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 지난달에 2개밖에 못했으니까 이번 달에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스 중에서 제가 암기 문장을 정해드릴 건데 지난달에 암기 문장이 너무 적어서 우등생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이번 달에는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 강을 정해서 모조리 외우기 뭐 이런 거. 특히나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신 건가요? 이해되셨죠? 뭐 154강 리스닝 모조리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달 파일하고 주말거리기. 주말거리기는 중얼거리기인데 주말거리기의 중요성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게 첫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읽기 부분은 읽기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입니다. 네, 요게 하나가 있고 쓰기는 한영 번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거하고 요걸 한다는 얘기죠. 근데 듣기 부분에 그 mp3 파일은 이미 올라가 있죠.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항상 보시는 거지만 이름 없는 강의, 메이크오버
여기에 지금 16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다 받아쓰기 용으로 예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받아쓰기의 방법은 어떻게든 받아쓰는 게 중요하나, 이제 뭐, 절대 대본을 미리 보지 마시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잘 들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뭘까를 문장의 구조와 전후 맥락, 의미를 고민해 가면서 채워 넣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받아쓰기를 대충 들리는 것만 적어 오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들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 안 들리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부분이 뭘지를 계속 고민해서 찾아놓고, 만약에 소리만 들리는데 도저히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대충 쓴 다음에 사전을 찾아보세요. 소리에만 나게 소리로만 영어로 쓴 다음에 한번 찾아보셔서 비슷한 단어를 골라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맞추면 상당히 쾌감이, 또 이거는 로또 맞춘 것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놓고 와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재를 펴놓으시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펴놓으시더라고. 교재를 펴놓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면서 어차피 제가 다 타이핑을 해가니까 채워놓고 예문 같은 거 같이 적어놓고 하는 겁니다. 받아쓰기 공책만 펴놓고 하시는 거고, 수업이 끝나게 되면 제가 암기 문장이라고 말씀드린 것하고 이런 걸 다 외우면서 문장 구조를 다시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단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단어 정리를 또 해야 되네. 이번에 숫자를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조금 뭐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아니, 쉬운 단어를 예를 들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쉬운 단어를 예를 한번 들어주고, 여러분이 받아쓰기 할 때 클랩토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몰라서 못 받아 적었어. 이제 그럼 수업이 끝나게 되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적는데, 앞에는 순번을 적으시고, 이거 적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적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진전의 척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 적으시고, 이거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발음 기호와 강세 두 가지를 꼭 적으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발음 기호 강세. 나중에 강세한 적는들도 있어요. 클랩토매니아 이렇게 적고, 옆에다는 영영사전의 예문을 적으시고, 여기다 예문을 적으시는데, 예문은 영영사전의 예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클랩토매니아가 나왔던 문장이죠. 그걸 적으시는 겁니다. 이래야지 나중에 복습할 때 그 맥락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다 정리하고 계시죠, 이렇게? 원기현 씨는 몇 번까지 정리가 됐나요, 지금? 3,500번. 꽤 많이 지금 쌓인 편입니다. 3,500번이면은 이제 조금 예전에 나왔던 단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때고요.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번호는 5,000번대, 5,000에서 6,000번대가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처음엔 정리할 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중도에 포기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많아지고 다른 게 할 게 많으면 복습을 안 하니까 정리는 늘어났는데 여전히 전에 분명히 본 건데 복습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이렇게 꾸준히 해가면서 복습을 계속 중첩해가지고 앞에 보셔야 돼요. 복습하는 과정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SO는 특히 그렇거든요. 한 5권 정도 되면은, 선생님,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번 달은 복습하려고요. 안 돼요. 지난달 복습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집니다. 제대로 복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이라는 게 만약에 지난달 복습 못했으면 이번 달도 복습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사항입니다. 복습 별거 없죠. 여기는 딱 보면 단어만 딱 봤을 때 그 맥락이 딱 떠올라야 돼요. 제가 맥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클랩토매니아가 떠오르려면 맥락하고 묶여 있어야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떠오르지 않으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걸 예를 들어서 도벽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도벽이라는 단어가 그래 도벽이었어 라고 하면은 떠올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떠올린다고. 실제로 쓸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 때 나와지까지 떠오르도록 하시는 돼요.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려운데 나중 되면은 그렇게 해야 더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났으면 표시해 두시고 예문은 그 예문 적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났으면 표시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문 읽어보면 대부분 그 경우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데피니션 다시 읽어보고 소리 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8,900 이쯤 되면요 요거 막 하루에 몇 개 안 나옵니다.
처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정리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단어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단어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듣기 수업하고 말하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듣기를 복습할 때 정확히 문장을 해석해보고 구문을 파악해보고 의미를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업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달달 파일 나온 걸 그냥 다 또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리딩할 자료를 예습하는 겁니다. 리딩 예습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어떤 순서로 본다. 네, 요 순서로 보는 겁니다. 단어, 구, 절, 문장, 단락글 이렇게 한 단어를 딱 보고 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단어가 뒤 옆에 연결이 어떻게 돼서 하나의 구가 형성이 됐는지 그 구가 형성이 돼서 어떻게 절이 형성이 됐는지 그 절 두 개가 어떻게 합쳐져 가지고 문장이 형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문장의 의미와 구를 파악했으면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한 패러그래프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하나의 한 단락을 만들었는지 얘네들에게는 특히나 이 단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달리할 것은 리딩에서 발표를 도입하겠습니다. 리딩에서 발표를 도입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리딩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보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소비 지출이 보통은 소비자 소비 심리의 하나의 조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오늘날의 힘든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죠. 이걸 우리가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시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하는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문장 구문이 눈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말을 하면서 뒤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문장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걸 예상하면서 보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장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T5에서는 반드시 하는 건데 MO에서 그간 안 하다 보니까 MO에서 T5로 올라오실 때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시길래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씩 시도를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는 한번 최유진 씨가 제가 마이크를 들어볼 건데 자, 최유진 씨가 마이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실 건데 최유진 씨 4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여러분도 4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6페이지 미리 예습을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겠죠. 리딩에서. 그리고 이렇게 46에 미리 예습 안 했을 거. 두 번째 날 데이터 아웃 디스 윅 거기 있죠. 거길 눈으로 보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소비자의 지출 지수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폭이 지난 3월 0.2%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보다 줄어든 수치인데 0.7%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2월 달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량이 9에 걸려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자주 하고 많이 연습하게 되면은 9에서 끝나지 않고 저 뒤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여도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 지출이 3월 달에 0.2% 올랐다고 합니다. 그건 지난 2월에 발표된 0.7% 증가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지만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3월 달에 소비 지출이 는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난방비 등의 어떤 공공재에 쓴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특히나 추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소비 지출이 실제로는 상품에 소비한 것은 줄어들었는데 사실 상품에 소비한 것이 근본적인 수요를 측정하는 더 나은 측정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까지 볼 수 있으니까 말을 더 앞에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9단위밖에 못해. 데이터 아웃 디스 윅까지 봤어. 15까지 봤는데 컨슈머 스펜딩이야. 컨슈머 스펜딩이 근데 늘었어. 또 양이 나왔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이 헷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한 방에 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으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본인 수준에 맞는 걸 가지고 사이트 트랜스레이션 하게 되면은 훨씬 리딩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거는 외대 통번역 대학은 아닌데 일부 통번역 대학은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공법입니다. 근데 이 하려면은 여러분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리딩 할 때. 그러려면 좀 더 자세히 보고 구문을 더 넓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걸 해보겠습니다.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로 시킬 겁니다. 자, 누구시 이렇게 갈 거예요. 미리 정해놓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표정이 상당히 많이 어두워져 있는데 여러분 시키는 게 편할까요? 제가 하는 게 편할까요? 제가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러분들 고개만 끄덕여주면 되니까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졸아도 괜찮고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딱 다가오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런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딩은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영 번역은 한영 번역은 몇 개가 나오죠? 9개 나오죠. 몇 페이지부터냐면 80페이지부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리딩 다음에 하는 거니까 리딩 수업 이게 라이팅 수업 전날 저녁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날 밤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은 리스닝 나가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라이팅이 나가겠죠. 내일 밤까지 이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올려주시면 되냐면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 숨어 계시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린 자리에서 위에 보면 학생 자료실 말고 옆에 강의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강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11월께 올라가 있는데 12월께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12월께 올라가면은 한국말이 올라가면 밑에 이렇게 영어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 걸 2개 정도 골라서 같이 진행하도록 제 모범 번역이랑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이 올려주시고 네, 꼭 올려달라고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정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첫날은 28명인데 마지막 날은 13명이죠.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은 1월달 중순에 사라지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gym에서 1월달 중순에 사라지는 분들이 되는 거라고요. 왜 28명인데 13명이 됐습니까? 보세요. 28, 21, 16, 16, 19, 15, 14, 13 이렇게 줄어들었죠. 다 어디 간 겁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지난달에 거의 50명 정도 됐는데 50명 중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전 라이팅이 안 됩니다. 무슨 비법이 없습니까? 라이팅을 하세요. 선생님 저 리스닝을 하세요. 꼭 숙제를 해서 여기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번에는 진짜 작품 나온 것 같아요. 요번에 꼭 한번 제 거 찝어주세요.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누구께 걸렸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리스닝으로 넘어가니까 또 리스닝 예습을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적응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원기현 씨 반장님이 올려주셨죠. 아직이에요. 여기 사실 11월이나 12월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에모 수업 진행 방식이 공지사항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적응하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카페가 있죠. 주말거리기 얘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이거 다 하면서 말하기 할 때 주말거리기라는 부분인데 주말거리기는 주말에 있던 일을 중얼거리기라는 뜻인데 지금은 사실 주말에 국한되지 말고 어떤 주제라도 좋으니까 혼자서 중얼거리는 시간을 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받아쓰고 읽고 단어 정리하고 문장 암기하고 하는 것과 병행해서 주말거리기라는 걸 꼭 해야 되는데 주말거리기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영어로 떠올려보고 영어로 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어로 사고하게 되면요. 사고 방법이 달라지면서 연습이 안 돼 있게 되면 말이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과 단둘이 1시간 동안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과 단둘이 1시간 동안 얘기. 없군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괴감이 많이 들 겁니다.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그러니까 수업 상황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야. 왜 힘드냐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다는 게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할지 아예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공유할 소재가 없으면 한국인들끼리도 모여 있으면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영어로 하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이크를 딱 최윤 씨에 주고 이렇게 자 10분 동안 아무 얘기나 한국말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10분 동안 아무 얘기나 영어로 최윤 씨도 할 수 있겠다. 영어로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려고 하면요 안 떠올라요. 연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두고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연습. 말이 돼야지 영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된다는 거는 한국말로 영어로 또르시 그냥 주제가 떠올라야 되는데 영어로 안 해보면요 아예 플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려면 내가 할 얘기 많은데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물론 표현법도 어려워서 힘들지만 다음에 할 얘기가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많아요. 혼자 중얼거리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외국에 오래 살고 외국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년 내내 학원 다니면서 영어로 한마디도 안 해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다녀도 내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하나도 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영어로 하고 있잖아요. 미국말로.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한국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들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안 해보고. 근데 왜 중얼거리기를 하라고 하나요? 더 좋은 거는 외국인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면은 항상 외국인이 옆에 따라가 주면서 야, 말 좀 해봐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외국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힘들다 그러면 외국인 남편이나 부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론 그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딴 사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2년 지나면 서로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2년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중얼거리기 중요합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 상관없겠고 주제가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시중에 가가지고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교재를 딱 구한 다음에 사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찍어 오세요. 그 주제 적어 놓은 데다 이렇게 슉 이렇게. 그런 책 사면 그 책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찍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풋을 얻어가지고 너무 간단한 주제다라고 하면은 한 하루에 3개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주제 하나를 두고 절대 쓰지 마시고 이 연습을 꼭 하시게 됩니다. 영어로 생각해보고 입으로 말해보는 연습 꼭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페에 가입 안 되셨으면 꼭 가입을 하시고 여기에 매일매일 글을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안 쓰시는 분들은 절대 안 쓰시죠. 제 생각엔 저는 정말 그분들의 어떤 심지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심지를 절대 안 적겠어요. 이런 심지 써보지 않으면요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읽어도 속도가 늦어요.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리딩만 한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전 당장 스피킹 필요하고 리딩이 필요하거든요. 리딩 읽는다고 해서 그냥 이 리딩 느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늘어요.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저거 이해하는데요라고 본인이 쓰는 거는 초딩 수준도 안 돼요. 영어 다 틀려. 너무 많아. 문법을 열심히 했대. 다 알아. 근데 쓰라고 하면 문법이 다 틀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내 몸으로 체득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글을 써야지 그게 체득이 됩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세요. 근데 글 쓰라고 하니까 한 줄, 2줄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심지 있는 사람들이 낫지. 근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카페에다가 글 쓰시는 분들 중에 글 분량이 비교적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카페 혹시 들어오지 않으시면 그것도 모르겠지만. 누구? 한번 보겠습니다. 에모. 최유진 씨 걸 볼게요. 최유진 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죠. Today I cleaned up my room. I said I cleaned my room, but I was actually focusing on organizing reams of papers in my room. Mostly study materials. 길게 쓴다는 얘기는요,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쓴다는 얘기는 길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길게 쓰는 분 중에 원기현 씨가 있어요. 원기현 씨는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Dear Drunken Me. 얼마 읽으면서 여기저기 틀린 데를 보니까 드렁큰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면 길게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길게 쓰는 분들이 과거에 썼던 글들하고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묘한 차이를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글이 좋아지고 글의 구조도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글을 많이 쓸수록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물론 인풋 없이 글을 쓰게 되면 좋아지는 건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 있는데 이만큼이면요. 아웃풋 분량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능력에 비해서 아웃풋 능력이 항상 떨어져요. 훨씬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라도 계속 쓰면요. 이거 비슷하게 가니까 결국은 라이팅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풋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고 받아 적고 외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해보고 글로 써보는 게 그걸 같이 하게 되면 이게 같이 이렇게 늘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표현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이것도 매일매일 들어와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말 쓸 때보다 영어를 쓸 때 조금 더 솔직하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도저히 못 쓸 이런 얘기 하게 되지 않나요? 한국말로는 절대 못할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나를 찾다 뭐 이런 얘기 한국말 절대 못하는데 왠지 영어로 하게 되면 좀 더 부담이 좀 덜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써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여기 게시판은 아니지만 혼자서 글을 쓰겠다. 그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매일매일 많이 쓰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웃풋 연습이 없이는 결국 죽은 영어. 그리고 죽은 영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영어. 쓸 수 없는 영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리딩을 해도 속도가 안 빨라진다. 속도가 안 빨라지는 데는 근본적으로 단어 어휘력이라든지 양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직접 써보지 못해가지고 쓴 분량이 적다 보니까 결국 절대 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써보셔야 됩니다. 제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쓸까 몰라 진짜. 지금 여기 명단 뽑을 수 있어요. 네, 요거 얘기 좀 하고 지금 얘기 좀 하고요. 지금 승분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좀 말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잠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네? 근데 명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명단 딱 보면은 이름이 특히나 이렇게 내가 얼굴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 넣는 거예요.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하루 중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글 읽는 속도랑 글 쓰는 속도 상관이 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말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글로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거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글을 비슷하게 따라가게 쓰게 되면 나중에 문장을 볼 때도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를 내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읽기가 더디는다는 게 맞는 말인 겁니다. 오케이? 글을 쓰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왜 안 믿지 내 말을 다들? 자, 그럼 제가 중얼거리기 영어로 글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글쓰기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영어가 느는 단계 중에 말하기와 글쓰기에 욕심이 생기는 단계가 제일 좀 나중 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도 혼자서 받아쓰기를 하고 단어 정리도 하고 문장도 외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요. 독에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넘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되면은 막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쓰면서 이거는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럴 땐 뭐라고 쓰지? 고민하게 되고 또 글을 딱 써놓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잘 썼다.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언젠가 한 얼마 전에 쓴 글을 내가 다시 읽기 시작하면 구조가 좀 이상해 보이거나 아니면 문장이 좀 틀려 보이는 데가 보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쓴 걸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장을 정말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리딩을 하다가 읽기를 하다 딱 보니까 나는 요럴 때 저 때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구나. 훨씬 잘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나 글로 많이 말해보고 써보게 되면 그런 측면이 너무 이렇게 잘 다가와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세요. 네. 절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 또 스피킹 클럽. 중얼거리기도 그렇고 혼자 글쓰기도 그렇고 스피킹 클럽도 그렇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라. 근데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기회가 적기 때문에 월수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가능한 한 참여하시고요. 가능한 한. 이제 월수금 2시인가요? 2시죠? 네, 2시부터 진행돼 3시에 30분 정도에 끝나는데 아마 첫 모임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겠죠? 네, 맞죠? 네, 수요일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 빠지지 않을 분들만 오시면은 이 강의실에서 운영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참여하시고요. 스피킹 클럽뿐이 아니라 말해볼 수 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론 시간 투자의 효율성을 떠올리긴 해야 됩니다. 효율성을 떠올리라는 얘기는 선생님 저 회화학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회화학원. 미국인 회화학원 좋아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떠올리라는 것은 가가지고 15명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죠. 가가지고 나는 가서 외국인이랑 얘기하러 왔는데 선생님 그럼 1대1 다이렉트 잉글리시 어떻습니까? 너무 비싸요. 효율성은 높지만 그 효율성만큼의 값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투자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혼자 중얼거리기, 혼자 글쓰기,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못 고쳐주니까 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리딩을 하고 있고 받아쓰기를 하고 있고 문장을 외우고 있고 단어를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쓰는 말들은 차차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고쳐주지 않아도.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누가 고친 적이 없어요. 학원 다닐 때도 첨삭 몇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왜 영어가 좋아졌어요? 전 누구 걸 쓰고 있는 겁니까? 외국인이 말해놓은 걸 외운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어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누가 고쳐줘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고쳐졌다 하더라도 그게 확 내 거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잘.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쭉 창피를 당했다고 본인이 느끼게 되면 좀 강의 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첨삭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요. 상당히 제한적인 요구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스피킹 클럽까지 얘기했고 다 한 건가요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거 조를 짜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지난달에도 조가 와해가 한 조가 와야 됐나요? 사람이 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요 빠지실 분은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달처럼 와해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스터디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내 의지를 못 믿는다. 그러면은 안 해가지고 다른 일시가 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모두를 다 데리고 끝까지 가는 게 좋지만 선의의 학생들의 피해자가 항상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제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싫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안 하면은 안 냅니다.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하면 꾸준히 못 해요. 그리고 서로 체크해주고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된 것 같고 이제 내일은 당장 뭐 해오시면 되나요? 받아쓰기 해오시고 그쵸 리딩 앞부분까지. 달달 파일은 아마 오늘 아니고 내일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리스닝 끝나고 리딩 앞부분 정도까지 다루게 될 테니까 예습을 그렇게 해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할 때는 안 들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해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받아쓰기 할 때 요령으로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줄을 좀 떨어뜨려 놓으셔가지고 중간에 필기할 공간을 놔두시면 수업 따라가기가 편하고요. 또 리딩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시고 단어 정리는 아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우리말로 바꿔보시고 한 단락이 끝나면 그 단락에 어떤 요약을 한국말로 혹은 영어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첫날 리딩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내일 저녁까지 밤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